본격적으로 시장 판도가 뒤집히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기아차도 단종 될 거란 말이 나오는 차종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게 자칫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차인지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자동차 가격 경쟁이 굉장하죠. 아무래도 전기차 쪽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인데 최근까지는 자동차 제조사들 사이에서 경쟁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계획이 수정되고 이런 정도였잖아요. 이제는 배터리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K배터리가 결단을 내렸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데 흥미로운 내용이 꽤 많습니다. 최근에는 차주들, 소비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산업적 측면에서도 살펴보려 합니다. 당연히 소비자들한테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K배터리가 결단을 내렸다. 와 이거 무슨 큰 사업을 벌이려는 건가? 아니면 엄청난 사업 아이템을 발표했나?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면 기업이 뭔가 결단을 내렸다고 하면 긍정적이거나 혁신적인 내용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보류하는 결단을 내렸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배터리 기업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LG 엔솔은 튀르키예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었거든요. 이게 포드랑 같이 준비하던 대규모 프로젝트이기도 했는데 보류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계획 자체를 취소해버렸습니다. SK온도 미국 현지 배터리 생산 규모를 줄일 거라고 하고 2026년부터 생산 예정이던 미국 켄터키 이 공장도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에 있는 생산 라인 가동 일정도 조정하고 일부 직원은 휴직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유급 휴직이 아닌 무급 휴직이라고 하고요. 제가 전기차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SK온 관계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업계가 숨고르기에 들어감에 따라 라인 가동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차원이다. 전기차 시장 자체가 아직 완전한 대중화가 안 됐고 완전한 대중화로 가기 전 과도기 단계란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보조금 없이도 내연기관차랑 비슷한 가격으로 사거나 아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새로운 경쟁력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배터리 기업들 실적도 보면 LG 엔솔을 제외하면 성장세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줄었고요. SK온도 매출이 1조 원 가까이 늘어났지만 적자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로도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설비 투자 규모를 보면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도 않았고 올해를 기점으로 오히려 축소하겠다는 결단을 내려버렸잖아요. 이에 따라 배터리 기업에 소재를 납품하는 협력 업체들도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구조적으로 배터리 기업이 원청이고 소재 사는 하청이니까 당연한 결정이죠. 배터리를 100개 만들다가 50개만 만든다고 하는데 소재 공급은 100개를 해버리면 공급 과잉이 되는 거니까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전기차가 대세다, 전기차가 미래다 그렇게 다들 떠들더니 결국은 축소하는 쪽으로 간다는 건데 결국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일단 배터리 기업들이 이런 결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입니다. 전기차 업계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전기차라는 제품이 최종 상품이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는 구조적으로 하청이고 자동차 회사가 원청이란 말이죠. 판매가 부진하면 하청의 규모를 줄이는 게 당연한 거고 방금 전에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공급 조절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같은 맥락인 겁니다. 사업 확장은 줄이지만 방향을 수정하는 거죠. 지금 제일 두드러지는 게 LFP 배터리 시장입니다. 원청인 자동차 회사들이 저렴한 전기차의 필요성을 느끼고 LFP 배터리의 사용을 늘리고 LFP 배터리를 사용해도 가격이 저렴하면 된다는 게 시장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보니 배터리 기업들도 이쪽으로 뛰어들고 있는 거죠. 실제로 관련 기업들의 현황을 보면 LG 엔솔하고 삼성 SDI는 2026년에 LFP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고 SK온은 이미 개발을 완료해서 고객사랑 공급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LG화학은 모로코에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는 걸 추진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2026년에 양극재 2만 톤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미 LFP 배터리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고 저희가 계속 LFP 배터리를 중국만의 산업으로 가두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차주들 입장에선 뭐가 중요하냐? 앞으로도 계속 차를 이렇게 만들 건지 저렴한 차가 진짜로 많아질 건지 이런 거겠죠. 인프라 문제는 자세히 다뤄드린 영상이 있으니 그걸 봐주시면 되고요. 저렴한 전기차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너도 나도 2천만원대, 3천만원대를 외치면서 가성비 전략을 전면에 내세울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저렴한 전기차 시장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중적인 전기차의 방향이 이렇게
잡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당장 자동차 기업들 계획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일단 폭스바겐은 배터리 비용을 절감해서 2025년에 2천만원대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르노가 보급형 전기차를 출범시키면서 트윙고 전기차의 가격이 2,800만원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입니다. ID.1을 2,800만원 정도로 출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배터리 생산 비용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통합 배터리 셀을 개발했고 이 덕에 배터리 생산 비용이 절반으로 절감될 거라는 게 폭스바겐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배터리 셀은 폭스바겐 그룹에서 출시하는 전기차 중 80%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언급한 것 중 포인트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취지가 테슬라나 중국 비아디 같은 전기차 시장 선두 브랜드와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거란 겁니다. 비슷한 거 생각 안 나시나요? 르노도 암페어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중국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한 보급형 브랜드라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결국 지금 글로벌 브랜드들도 어쩔 수 없이 기준과 견제 대상이 중국이 됐다는 거고 이건 더 이상 중국의 데이터와 동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현대차 그룹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현대기아차는 뭔가 살짝 달라 보입니다. 왜냐면 판매 전략 수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최근에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 산타페와 소렌토의 순수 내연기관 모델을 중단하겠다는 소식과도 연결됩니다. 이건 다른 글로벌 브랜드들하고는 다른 거죠. 보통은 어떤가요? 전기차 관련 전략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에 집중하겠다, 반대로 전기차에만 올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새롭게 전략이나 계획을 수정하고 이번에는 배터리 기업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기아차는 그런 거 없이 순수 내연기관 모델 생산 중단도 예정대로, 하이브리드 차 판매도 예정대로, 전기차 투자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거죠. 이게 특별해 보일 수 있는데 현대차 그룹을 기업 단위로 바라보면 특별한 일이 맞고요. 이 기업의 특성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 현대기아차는 다 만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전기차가 주춤해도 이건 숨고르기 단계지 퇴행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차 판매 비중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울산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기로 한 계획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산타페랑 소렌토의 순수 내연기관 모델 생산을 중단한다. 그러니까 가솔린 모델하고 디젤 모델을 안 만든다는 거지 내연기관 엔진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단종시킨다는 게 아닙니다. 기본 파워트레인을 하이브리드로 대체한다는 거고요. 간혹 이걸 오인해서 현대기아차도 전기차에만 올인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하이브리드 차도 만들어 팔고 있고 배터리 전기차랑 수소 전기차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굳이 이 모든 먹거리를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한창 저렴한 전기차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산타페보다 저렴한 4천만원대 아래부터 시작해서 3천만원, 2천만원, 많게는 1천만원대도 목표라고 하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현대기아차는 그냥 이런 차들도 시장 상황에 맞게 만들면 그만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들 저렴한 전기차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LFP 배터리죠. 이걸 더 이상 중국만의 산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했고 이제는 해결 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산업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해결돼야 LFP 배터리든 뭐든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소비자들도 이에 따라 저렴한 전기차를 계속 탈 수 있냐는 중요한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LFP 배터리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추운 날씨에서의 효율, 그 다음이 재활용 문제라고 보거든요. 날씨에 따른 효율은 이미 너무 다양한 기술이 새롭게 적용되고 있다는 걸 설명해드렸으니 오늘은 재활용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도대체 그놈의 배터리 재활용이 뭐길래 다들 난리인 걸까요? 말 그대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건데 배터리 안에 수많은 원재료들이 있잖아요. 폐배터리가 생겨요. 그러면 이걸 해체해서 파쇄하고 선별하고 공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황산 코발트, 황산 니켈, 황산 망간, 탄산 리튬 그리고 몇 가지 금속류를 추출하는 거죠. 배터리 자체를 재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원재료를 재활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전기차를 늘리는 것도 환경을 위한 거고 천연 자원을 고갈시킬 게 아니라 이미 썼던 자원을 계속 돌려 쓰면서 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2040년부터 본격적으로 심해질 거란 겁니다. 이때부터 폐배터리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하거든요. 왜? 20년 뒤면 폐차하는 전기차도 당연히 많아질 거니까요. 그래서 동시에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도 급속도로 커질 거란 건데 여기도 2040년부터 규모가 확 늘어나고 전기차 폐차 발생량도 2040년부터 확 늘어날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LFP 배터리는 재활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려하는 거죠. 아니 지금 저렴해서 다들 LFP 배터리를 쓰는 거 알겠어. 그래서 이걸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데 그때 가서는 또 처리 비용 때문에 난리칠 게 뻔한데 이건 20년 뒤에 환경도 완전 죽는다는 소리 아니야? 이런 거죠. LFP
LFP 배터리는 재활용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폐배터리를 처리하는 기술이 습식과 건식 재련이 있는데 현재 배터리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방식은 대부분 습식 재련입니다. 여기서 습식 재련으로 LFP 배터리를 처리하면 리튬은 처리할 수 있는데 나머지 인산이나 철 같은 금속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유인 사업성과 연결되는 겁니다. 뭔가 많이 나와야 돈이 될 텐데 재련을 해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처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 한마디로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LFP 배터리를 재활용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재활용이 안 된다가 아니라 재활용이 필요성을 못 느낀다 내지는 기업 입장에서 재활용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LFP 배터리를 규제해야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에 가둘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왜냐면 지금 우리 기업들이 LFP 배터리 재활용 방안도 열심히 개발 중입니다. 앞에서 보셨잖아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2040년부터 천문학적으로 커진다니까요. 기업 입장에선 틈새 시장이자 새로운 먹거리가 된다는 건데 그냥 두겠어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우리 기업들이 건식 재련 방식 재활용 기술을 개발 중이고 이런 기술 개발 이후에는 돈이 되도록 만드는 게 과제가 되겠죠. 금속을 추출하는 비용보다 금속을 추출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커야 하고 이걸 우리 기업들이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건데 LFP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면 NCM 배터리는 가만히 있냐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술 발전이라는 것도 평균적인 한계치가 있잖아요. 그냥 스마트폰도 보면 어떤가요? 폴더폰에서 지금의 아이폰으로 발전한 건 굉장히 큰 발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만큼의 변화와 혁신은 없잖아요. 모든 산업 제품이 그렇거든요. NCM 배터리도 일정 한계치가 오면 버전 업데이트 정도만 수년간 이어지는 거지 갑자기 막 손톱만한 배터리가 주행가는 거리 800km가 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초전도체가 실현된다면 모르겠지만 이건 LFP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계속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전기차 시장 전체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과도기 단계고 지금 이 모든 현상들이 이 표현 자체를 설명해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 F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라는 단어를 한자로 쓰면 첫 글자는 위험이고 두 번째는 기회의 의미다. 위기 속에서는 위험을 경계해야겠지만 기회가 있다는 것도 명심하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전기차 산업에 놓인 우리 기업들도 이걸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과도기지만 기대와 기회는 놓을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